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곱에 관한 내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스칼라 양에서의 곱은 뭐1 곱하기 2는 2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가 벡터 A와 B가 있을 때 우리 곱은 두 벡터가 있을 때 곱은 우리 정의를 할 때 스칼라 프로덕트라는 것과 일단 벡터 프로덕트라는 걸로 나뉩니다. 근데 곱을 할 때 표현이 스칼라 프로덕트는 중간에 점을 표현하고 벡터 프로덕트는 중간에 곱을 표현하는데, 이 결과물이 스칼라 양이기 때문에 스칼라 프로덕트를 그러고, 결과물이 그 다음에 곱을 한 결과물이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벡터의 곱이 벡터 프로덕트인 경우는 곱을 한 다음에 크기에 대한 곱을 하고 방향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칼라 프로덕트는 실제 크기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A 벡터의 크기하고 B 벡터의 크기하고 크게 있으면 요 내적은 코사인 세타를 해서 요 A 벡터와 B 벡터 시점을 같이 했을 때 A 벡터와 B 벡터가 있으면 요 시점을 이런 각 세타, 요 세타를 두고 우리 코사인 세타를 곱을 한 것이 이제 내적이 됩니다. 그리고 A와 B 벡터의 어, 벡터 프로덕트는 A 벡터와 그다음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이번에 사인 세타를 곱합니다. 사인 세타를 곱을 한 다음에 어떤 방향, 세 번째 이 A 벡터와 B 벡터의 방향을 하나를 정의를 하는데, 이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A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사이 각도 세타겠죠. 3차원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오른손으로 A 벡터 이렇게 되어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A 벡터에 시작해서 B 벡터로 오른손을 쭉 감아줍니다. 감아줘서 이렇게 쭉 감아주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 수직인 방향, 이 바로 A 벡터와 B 벡터의 벡터 프로덕트를 한 값입니다. 그래서 요 새로운 세 번째 A 벡터에도 수직이고 B 벡터에도 수직인 세 번째 축이 되는데, 그 축 방향에 그 단위 벡터에다가 A 벡터와 B 벡터 했는 단위 벡터 방향으로 크기와 방향이 정의되기 때문에 바로 벡터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전자기학에서는 로렌츠 힘이라든지 이 두 가지 벡터를 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벡터를 정의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벡터 프로덕트와 이제 스칼라 프로덕트로 정의를 하는데, 이 도트 프로덕트일 때는 요 의미를 보면, 여기서 의미를 보면 코사인 세타니까 결국은 A 벡터 크기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을 하면 보면 요 정사형을 내린 거죠. 정사형 내린 방향의 크기에다가 원래 그 방향의 벡터의 크기를 곱을 한, 결국 두 벡터가 있을 때 한 벡터가 다른 벡터 방향의 길이, 보이는 정사형 길이 두 개를 곱을 해서 나온 값이 바로 내적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냐면 우리가 x, y, g 이런 좌표계에서 x, y, g 좌표계에서 위치 벡터에다 해봅시다. 아마 p 값이 위치 벡터가 이래 있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정상을 내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분을 표현하는데 x, y, g가 위치 벡터라 그랬을 때, 우리 x 성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원점 O에서 OP 벡터하고 여기에 x 방향의 단위 벡터를 내적을 취하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 길이에다가 여기 옆 면했을 때 이루는 각 있죠. 이루는 각에 대해서 내적을 취한 거니까 이 방향의 성분,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y 성분은 OP의
AY 방향 내적을 단위 벡터에다 내적을 취했을 때 그 성분이 되고, G는 OP의 G 방향의 성분을 내적을 취했을 때 값입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우리 A와 B를 내적을 취한 값이 B 벡터, 여기서는 B 벡터만 단위 벡터라 그러면 이 A 벡터의 크기, A 벡터가 B 벡터라는 방향의 값이 구성 성분이 바로 내적의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응용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적을 얘기하는데, 이 A 벡터, B 벡터가 이제 두 가지가 이래 있으면 우리가 이게 이제 A 벡터는 앞에서 AX의 AX, 다음 AY의 AY, AG의 A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B는 BX의 AX 플러스 BY AY 플러스 BG의 AG 이렇게 되는데, 그럼 보는 것처럼 얘가 이제 세 개의 성분이 있고 벡터 합의되어 있고 세 개의 또 되어 있으니까 생각해 보면 3개의 원소와 3개의 원소를 두 개 곱을 하면서 이 내적은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는 것처럼 해보면 AX에 BX에 AY, AX, AX 이렇게 되고, 또 다른 성분이 있겠죠. AX, BY에 AX하고 AY에 내적 플러스 AX에 BG에 AX에 하고 AG에 내적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이제 두 번째 걸 하게 되면 AY에 BX에 AY AX 플러스 AY에 BY에 AY AY 플러스 AY에 BG에 AY에 AG가 되고, 9개 같은 경우는 보이죠, 그죠? 세 번째 여기 하면 세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 AG에 BX에 AG에 AX 플러스 AG에 BY에 AG에 AY 더하기 AG에 BG에 G에 AG 이렇게 됩니다. 보면 이게 다 내적인데 이게 두 개의 벡터의 이루는 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XYZ 좌표계에서 이 세 개 직교 좌표이기 때문에 AX, AX, AY, AY, AG, AG 각각 세타 이루는 각이 90도 0도가 되는 이 세 개만 1로서 크기가 다 1이니까 1로 살아 있고, 나머지는 다 90도이기 때문에 다 없어집니다. 다 0으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보면 성분으로 직교좌표 표현하니까 아주 어떤 점이 편리하냐면 AX의 BX 더하기 AY의 BY 더하기 AG의 BG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손쉽게 내적 취한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적에서는 이런 A하고 B 벡터가 있으면 두 개를 바꾼 거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 A 벡터에다가 다른 그 두 개의 벡터의 합, 그것은 앞에서 보여줬지만 지금 방금 계산을 기본으로 했지만 A 벡터의 C로 나눠서 해도 성립을 합니다.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 벡 자기 자신의 한 거는 자기 자신은 이제 코사인 세타 0이기 때문에 그냥 두 개의 크기의 제곱에 해당되고, 표현을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바로 써버렸는데, 유니트 벡터끼리는 이제 자기 자신과는 세타 0이기 때문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유니트 벡터 값에 있어서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이제 성분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편한 점이 많은데, 보면 여기서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는 제가 방금 도트 프로덕트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크로스 프로덕트는 여기 보면
A 벡터, A 벡터하고 B 벡터를 곱을 할 때 A와 A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와 이 사이의 사인 세타인데 A, B라 되어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각 이거 여기에 수직이 되는 AN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벡터와 B 벡터가 있으면 여기 A 벡터와 B 벡터 있으면 A 곱하기 B는 A부터 시작해서 이 세타를 하고 오른손을 쭉 이 세타로 감아 돌면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제3의 수직인 방향의 요 방향이 A의 N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향을 정의를 하고 이 크기는 이 A와 B 벡터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크기로 보면 A 벡터와 B 벡터가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 A에서 B 돌아가면 세타가 됐으면 지면 나오는 방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정의를 AN 방향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사인 세타가 됐으니까 이 B 크기의 사인 세타면 바로 높이가 됩니다. 높이가 되죠. 밑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결국 뭐냐면 이걸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외적은 크기는 이 두 벡터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고 그리고 이 두 벡터의 모두 수직인 제3의 방향을 표현할 때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 벡터 곱하기 B 벡터 이렇게 표현할 때 제3의 벡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보면 이거를 이제 아까 똑같이 AX의 AX 방향 그다음에 플러스 AY의 AY 플러스 AG의 AG 그다음에 이게 요거하고 곱하기 그다음에 BX의 AX 플러스 BY의 AY 플러스 BG의 AG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아까처럼 이게 곱을 했을 때 세 개의 성분 요게 두 개 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표현을 또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AX에 대해서 AX BX의 이때는 요 벡터 이거는 스칼라기 때문에 그냥을 하고 AX에 곱하기 AX 유니트 벡터 사이 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X에 BY AX에 BY 하면서 AX에 곱하기 AY 그 다음에 AX에 다음에 BG를 하면서 AX에 AG 그래 되고 그대로 쓰게 되면 두 번째 요걸 중심으로 보면 AY에 BX 해주면서 AY에 곱하기 여기 AX 더하기 AY 해주면서 BY 하면서 AY에 곱하기 AY 플러스 AY에 BG를 하면서 세 번째를 하면서 AY에 곱하기 BG 그래 되고 더하기 이제 G에 대해서 BX 하면서 세 번째 걸 하면서 하면 AG에 곱하기 AX 더하기 다음 AG에 BY를 해주면서 AG에 곱하기 A에 Y 더하기 AG에 BG에 AG 곱하기 AG 해서 이제 앞에 크기가 있고 이제 벡터만 표현하면 보면 사인 세타 두 개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유니트 벡터만 사실 비교를 해보면 비교해보면 AX 곱하기 AX는 자기 자신이고 세타 0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0은 0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게 요 같은 것끼리 되어 있는 건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다음에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AX, AY AX면 X하고 AX하고 AY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면 오른손으로 쭉 AX, AY 하게 되면 여기 수직인 방향입니다. 지면 나온 거기 때문에 AX하고 AY를 곱을 하면 그림을 그려보면 그 각도가 바로
h입니다. h가 되고 다음에 ax하고 ag면 여러분 ax하고 ag 제가 세 가지 요 방향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이제 ax, ay, ag 여러 방향으로 표현하는데 자 여기서 그래서 보면 ax, ay, ag가 있으면 ax하고 ag 오른손에 있으면 ax하고 ag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ax, ag로 이렇게 가면서 여기 수직인 방향 이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ay에 대해서 마이너스 ag가 됩니다. 마이너스 ag 방향, ay 방향입니다. ax, ag 이 방향을 똑같이 해보면 그래서 ay, ax 또 해보면 ay에 ax 보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돌면서 오른손으로 가면 밑으로 됩니다. 마이너스 ag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ay, bg는 마이너스의 ax 다음 ag, ax 요걸 해보면 ay가 됩니다. ag, ay는 gy는 마이너스 ax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ax만 모아보면 여기 ax죠. ax고 ax g 마이너스 x고 yg는 요 플러스 x네요. 잘못했네. 그러면 그 플러스 ax하고 마이너스 a를 해보면 a y에 요거 b g에 그 다음 마이너스의 a g b y에 요게 ax입니다. 그 다음에 ay만 모아보면 ay는 지금 보면 여기가 ay고 여기 ay인데 ay가 앞에 ag bx a g bx 마이너스 ax bg의 ay입니다. 그 다음에 ag를 이제 보면 ag는 보는 것처럼 ag가 여기 있네요. ay bx a x by 마이너스 요거는 마이너스 a y의 bx 이것이 ag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곱을 한 거는 상당히 지금 좀 복잡해 보이는데 계산상 이제 x 성분은 yg 하고 부호를 gy로 바꿔준 마이너스를 두 개 더한 거 다음에 ay는 y를 뺀 거 gx x, y, z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을 생각해보면 gx 그 다음에 xg로 바뀌어 있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보면 여러분 a 벡터하고 b 벡터 이 순서를 해보면 만약에 b 벡터와 a 벡터를 하게 되면 이건 완전 달라지겠다라는 거를 방향이 완전 요만 보면 부호가 반대로 될 겁니다. 부호가 반대로 되기 때문에 얘는 같지 않습니다.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쓴 걸 보면 여러분들이 행렬식에서 a 벡터, b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면 편리합니다. 왜 알기 편리합니다. ay에 ag에 행렬식으로 ax, ay, ag, bx, by, bg 이렇게 딱 표현하면 보는 것처럼 요 때는 요거 곱하기 요거 빼기 요거일 때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부호 반대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이 표현과 같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곱을 할 때 이런 행렬식 표현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쉽고 근데 이거는 앞에처럼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a 벡터 곱하기 b 벡터는 마이너스 b 벡터 곱하기 a 벡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벡터의 외적에서는 그 a 벡터 곱하기 b 벡터 곱하기 c 벡터는 a 벡터 곱하기 b를 이 결합법칙 한 거는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한번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치만 배분법칙은 성립합니다. a 벡터에다가 방금 b 벡터 플러스 더했는 거 이런 a 벡터에 곱하기 b 벡터 a 벡터에 c 벡터 그래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결합법칙도 성립하지 않고 배분법칙은 성립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 대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ax 곱하기 ay는 순서가 ag 그 다음에 ay, a,
G 했는 것은 AX, AG 곱하기 A, X는 AY가 되는데, 이거를 X, Y, G를 이제 1, 2, 3으로 표현하고,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 1, 2, 3, 다시 1 하는 경우는 이게 양의 방향을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우리가 같은 방향 1, 2, 3으로 가서 쭉 돌아 1, 2, 이런 거죠. 1, 2, 3, 2, 3, 1, 3, 1, 2 이런 식으로 되는 사이클릭. 우리가 사이클릭으로 돼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순서되어 있을 때는 부호가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X 곱하기 A, Y 하게 되면 1, 2, 3 나머지 A, G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만약에 A, Y에 A, X 하게 되면